자, 지금 이 순간 현재 시장에서 가장 핫한 이슈를 국내 최고의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스타그램 시간입니다. 2월 들어서 주식시장은 조금 주춤한 분위기인데요. 오늘의 주제 먼저 해시태그로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요, 바로 2월 증시, 코스피 2500, 돌아온 외국인, 태조 이방원, 에로베우 등등입니다. 최근 외국인이 우리 국내 증시 상승을 제대로 견인했었죠. 지난달 1월에는 6조 원 넘게 국내 주식을 샀다고 하는데요. 반면에 기관은 연일 팔자를 외치면서 국내 증시 상승을 조금은 막고 있는 듯합니다. 이 밖에도 태조, 이방원, 에로베우 등은 작년 말에 정말 핫했던 섹터들이죠. 상승이 제한적이었던 시장 분위기 속에 태양광, 2차전지, 로봇, 방산 등 섹터별 순환매가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빨랐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스타킹에 태조 이방원이라는 단어를 직접 만든 분이 나온다고 합니다. 제작진이 정말 어렵게 모셨다고 하는데요. 정말 많은 기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황스타그램 진짜로 인스타그램에 있는 계정이니까요. 많은 투자 인사이트 올라오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의 팔로우도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의도 야전사령관 태조 이방원의 창시자, 어떤 주제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이야기 나눠볼지 황스타그램 오늘의 주제 살펴보면서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급변하는 시장을 진단하고 이에 따른 대응 전략을 세워보겠습니다. 자, 첫 시간 정말 어떤 분을 모실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이분이 당연히 나와 주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이선엽 이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바쁘신데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흔쾌히 응했습니다. 예, 저 예전에 저랑 처음 뵀을 때 개그맨 시험 보셨다고 뭐 그러셔가지고 맞아요. 정말 동질감도 느껴지고 네. 되게 이제 좀 웃으면서 그때 강의를 같이 했던 기억이 나는데 오늘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증시의 낙관론이 감돌았었어요. 네. 그러니까 좀 흐름이 좀 좋았다라고 생각하는데 2월 들어서 좀 코스피가 주춤하면서 CPI 발표를 좀 앞두면서 약간 좀 다들 이거 뭐야? 약간 뜨거워하는 분위기가 좀 연출이 되고 있거든요. 지금 코스피 이렇게 좀 주춤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지금 말씀 주신 이유가 가장 큰 것 같아요. 네네네. 결국에 이제 시장이 좋았었던 가장 큰 이유가 크게 세 가지가 있었었죠. 하나는 잘 아시다시피 중국의 리오프닝이 생각보다 빨라서 중국 경기가 좋을 경우 글로벌 경기의 하강을 막을 수 있다는 기대가 작용을 했고, 네. 그러면서 이제 미국 중심에 쏠렸던 자금들이 한국이라든가 중국 중심으로 많이 들어왔었죠. 예. 두 번째는 아시다시피 유럽 경기가 생각보다 또 나쁘지 않다라는 기대감, 이런 것도 또 작용을 했었고요. 마지막으로는 미국의 긴축 우려, 이런 것들이 좀 완화될 수 있겠다. 즉 그동안 물가 지수가 많이 하락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 미국이 금리도 덜 올릴 거고 금리도 생각보다 빨리 내릴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감들이 작용을 해서 1월 증시를 많이 이끌었었는데요. 네네. 아무래도 이제 2월 들어서기 시작하면서 특히 이제 지난주에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됐잖아요. 네, 맞아요. 생각보다 고용이 좀 뜨겁다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예, 51만 7천 명 나왔죠. 예, 저는 그런 고용 지수 처음 그러니까요. 봤습니다. 예. 자, 이렇게 생각보다 고용이 뜨거우면, 그리고 이번에 나오는 물가가 생각보다 반등을 하면 그러면 미국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강한 긴축을 다시 하는 거 아니겠느냐. 그렇죠. 또 그리고 금리 내리는 시기도 훨씬 더 뒤로 밀려질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면서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경계감이 형성되면서 시장이 조금 쉬어가는 모습이긴 한데요.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팔지 않고 있다는 거죠. 여전히 외국인들은 시장에 대해서,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던 세 가지 이유 중에서 최소한 지금 두 가지는 유지가 되고 있는 거죠. 네네. 우리가 알고 있었던 중국의 어떤 리오프닝이라든가 유럽 경기가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 부분들, 그리고 사실상 이번에 미국의 물가 지수가 반등을 한다고 하더라도 네. 분명히 일시적일 수밖에 없다는 건 시장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특히 한두 달 후부터는 미국의 물가 지수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주거비가 많이 내려오기 시작을 하는데, 이 주거비 비중이 거의 40%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럼 이게 내려왔을 경우는 물가가 크게 하락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실 2월은 조금 쉬어가는 모습이긴 하지만 그 쉬어가는 모습이 그다지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너무 좀 빠르게 숨가쁘게 달려온 맞아요. 부분도 없잖아 있다라고 네. 보여지고,
또 투자자들 입장에선 지금 야 경기가 이렇게 안 좋은데 이 정도 주가가 오르는 게 맞아라는 사실 머릿속에서 주가하고 경기하고 좀 이게 안 맞는 것도 있거든요. 네. 차라리 여기서 어느 정도 이게 좀 키가 맞춰지면 제가 볼 때 우리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도 생각할 시간을 좀 벌 수도 있을 것 같고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볼 때 제가 볼 때 지금 이 쉬어감이 제가 볼 땐 나쁜 쉬어감이라 보여지진 않습니다.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 좀 미래를 더 두고 봤을 때는 뭐 그렇습니다. 적당한 조정이 오고 있다라고 좀 생각하면 되겠군요. 네. 근데 너무 깜짝 놀란 게 제 마음속을 다 맞추셨어요. 제가 사실 그러고 있었거든요. 이 정도 올라오는 게 맞아? 테슬라가 갑자기 이렇게 올라오는 게 맞아? 따블이 났죠 갑자기. 네. ARKK가 갑자기 이렇게 올라오는 게 맞아?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너무 급속도로 숨고르기를 안 하고 올라오다 보니까 좀 약간의 소강 상태를 지금 겪고 있고 모두가 연준의 입을 보고 있다거나 CPI 지수를 바라보고 있는 이 시점. 자, 그럼 여기서 요거 하나 여쭤보고 싶어요. 자, 1분기 시장을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좀 살펴본다면 상승장으로 결국엔 전환이 될 것이냐 아니면 아니다 좀 그래도 좀 여기서는 좀 횡보장이 있을 것이다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좀 하락으로 전환될지 이 지점에 대해서 한번 또 이사님께서 설명을 해주시면은 마음이 좀 편안해질 것 같거든요. 예. 뭐 전체적으로 저는 지난해 9월에 바닥을 찍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네네네. 때문에 지금은 어쨌든 간에 상승으로 회복되는 구간에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여기서 좀 일시적으로 쉬는 거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부담감을 느끼실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시장이 옛날 하락하고 좀 많이 달라요. 이전의 하락 시장은 그 하락이 굉장히 깊었어요. 네네. 또는 경기에 따라서 뭐 그만큼 빠졌었는데 예를 들어서 이번에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었으면 이전 같았으면 인플레이션 우려가 완전히 사라지면서 올라오는 게 일반적인데 지금 시장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 우려가 완전히 사라진 것도 아니고 어중간하죠. 예, 어중간합니다. 그런데 이 어중간함이 생각보다 길게 갈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하중에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이전처럼 빠르게 올라가는 시장은 아니에요. 뭔가 폭발성이 네네. 있듯이 막 이렇게 쫙쫙 올라가는 그런 느낌은 아니다. 그럴 수가 없는 게 이전에는 경기가 어려워지면 그러니까 지수가 만약에 하락했을 때 단순히 지수만 하락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락했을 때 경기도 안 좋아졌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일단 많이 하락했고 거기에 경기 부양책이 같이 부과가 됐었어요. 예를 들면 금리 나가 있고 그렇죠. 돈을 풀어주고 네. 그다음에 재정 정책이라는 걸 통해서 경기를 부양했기 때문에 크게 하락하고 V자 반등이 가능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거죠. 지금은 부양할 수가 없죠. 물가가 다 잡힌 것도 아니고 네. 오히려 금리를 더 올릴까 말까 하고 있으니 이전과는 많이 다른 상황인 거죠. 그래서 오른다고 해도 그 속도가 빠르지도 않을 뿐더러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모든 악재가 다 해소되고 올라가는 시장도 아니라는 게 이전하고 조금 달라요. 그러네요. 그래서 뭐 우리 뭐 보통 암으로 표현하면 뭐 암을 다 수술하고 깨끗하게 올라가는 이런 게 아니라 상당 부분 암을 남겨놓고 암을 남겨놓고 이렇게 가다 보니 항상 불안한 마음은 있으면서 올라가는 맞아요. 그런 예. 시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완벽하게 뭔가 해결되고 네. 경기 부양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사실 경기 부양을 다시 해서 돈을 다시 푼다라면 양적완화를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또 물가가 오를 예, 거거든요. 물가를 잡으려고 금리를 이만큼 올려놨는데 그걸 또 양적 완화를 푼다? 이거는 참 아이러니한, 앞뒤가 안 맞죠. 언밸런스한 그런 이야기가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뭔가 계속 찜찜한 듯한 불편해요. 느낌. 네, 불편해요. 네, 맞아요.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여기서 더 올라가면 더 불편하실 것 맞아요, 같아요. 맞아요. 이게 이렇게 맞나 싶을 정도의 예. 그래서 처음 겪는 장인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약간 좀 이렇게 표현해서 그렇지만 무속인한테 상담받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게 너무 제 마음속을 다 아시니까 붓 한번 할까요? 네. 제 마음속을 다 들킬 것 같은 이런 느낌도 듭니다. 구체적인 좀 수치로 말씀드리면 외국인 이야기를 우리 또 국내 주식에서는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외국인이 2월에 1조 8,242억 매수를 했어요. 네. 사실 좀 어떻게 보면은 순매수가 꽤 많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겠죠,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예. 한국 주식 시장의 방향은 외국인이 결정을 합니다. 무조건 외국인이죠. 예. 예. 그래서 이제 뭐 증시격언에 연준과 맞서지 말라는 얘기도 있는데 저는 최근에 연준과 조금 맞서는 모습이었었고요. 예.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외국인과 맞서면 안 됩니다. 외국인은 우리의 친구다. 예, 맞습니다. 뭐 이런 말도 있죠. 사실 외국인들이 주식 살 때 그냥 저분들이 왜 사지? 또 저 친구들이 뭘 사지? 그것만 알면 그게 이제 우리나라 답안지처럼 나와 있거든요. 맞아요. 예. 그러면 어떤 걸 사는지 보면 왜 사는지 이유도 분명히 나오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일단 이렇게 많이 산다는 것 자체가 일단 외국인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주식을 사서 돈을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뭐 1, 2천억도 아니고 수조 원어치를 샀다라는 얘기는 현재보다 앞으로의 시장을 더 좋게 본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 좋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 환차익이 있을 거고요. 그렇겠죠. 예,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중국에 대한 수출 비중이 높아요. 23% 정도로 미국이 한 16% 정도 되니까 여전히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중국이 올해 유의미하게 경기가 좋아질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요. 네. 그렇게 되면 좋든 싫든 우리의 수출은 시간을 두고 증가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위안화 같은 경우는 강세로 전환될 가능성. 그러니까 앞으로 시간을 놓고 보면 위안화 강세는 원화 강세하고 동반돼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외국인 입장에서 보면 환차익도 누릴 수가 있고 또 우리 수출 비중이 제일 큰 지역의 어떤 그 경기가 좋아짐으로 인해서 우리 수출이 지금보다 좋아지는 즉 무역 수지가 흑자로 개선될 가능성이 꽤 높다고 봐야 되겠죠. 네. 여기다 최근에 뭐 우리가 야 미국이 고용이 저렇게 좋아하면 우려도 있지만 긍정적인 것도 있어요. 다들 보시면 하도 물가에 뒤어서 그런지 네. 물가만 생각을 하세요. 맞아요. 야 그럼 물가가 잡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그만큼 또 경제가 좋구나. 그렇죠. 그러면 미국도 생각보다 소비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라고 본다라면 물가의 면에 중국 경기가 좋고 미국 경기의 가치 좋고 이걸 또 감안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맞는 말씀이에요. 예, 이런 예. 것들을 감안해서 외국인들이 사고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예, 그렇군요. 고용이 어쨌든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거, 사람들이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이 늘어난다라고 맞습니다. 다시 생각을 할 네네. 수가 있겠고, 소비가 늘어난다면 아무래도 경기 침체보다는 오히려 더 사람들이 소비를 많이 한다. 뭐 이런 게 지금 여러 개가 아까 말씀하셨던 그 찜찜한 구석이 뒤섞여 있고, 그 이번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그 정책의 발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중국인들이 입국할 때 검사를 하는 걸 약간 좀 이제는 좀 그 심각한 단계에 벗어났다 해서 풀어준다거나 이런 것도 사실 그 중국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아니 당연하죠. 아까 네. 말씀하셨다시피 23%가 대중 관련된 수출에 관련된 내용이 그렇게 속해 있는데 말이죠.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은 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외국인들의 순매수조차도.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지금 머릿속에서 짓누르고 있는 게 네. 미국의 물가가 너무 높아. 그렇죠? 그로 인해서 금리를 올리면 경기가 안 좋아질 수 있었다라는 거하고 또 하나 아까 말씀드렸던 중국이 좋아지는 것, 또 미국의 고용이 좋아지는 것. 네네. 이 두 가지의 무게추 중에서 지금 후자로 말씀드렸던 중국이 리오프닝을 하고 그다음에 고용이 좋아 쪽에 미국은 외국 애들은 여기에 이제 중심으로 쏠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도 반대편에 있는 물가가 높아 그래서 긴축하면 경기가 안 좋아질 거에 무게 중심이 가 있는 거고 네네. 외국인들은 반대쪽에 무게 중심이 가 있어요. 그러네요. 똑같은 걸 본다고 해도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시장을 팔 거냐 살 거냐 달라지는 건데 외국인들이 이쪽을 보기 시작을 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도 왜 외국인들이 저렇게 보기 시작하는지 그리고 앞서도 잠시 설명드렸지만 물가는 올해만 넣고 두면 사실 약간의 굴곡이 있더라도 분명히 많이 떨어져요. 다만 이제 나중에 많이 떨어지고 나서 그게 연준이 의도하는 정도로 2%로 갈 거냐 그리고 2% 혹시 간다라면 그 이후에 우리가 알고는 재발을 안 할 거냐 이게 관건인 거지. 그렇군요. 실제 상반기까지는 또 우리가 3분기까지도 물가가 떨어질 것만은 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떨어지는 구간에서는 지수가 추세적으로 이렇게 반락할 가능성이 매우 낮은 거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외국인도 그걸 보고 들어왔고요.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은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또 굉장히 좀 달라질 수 있는 게 그렇습니다. 주식이다 네. 보니까 그게 참 어렵다라고 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게 사람의 심리에 따라 계속 그럼요. 변해갈 수 있다라는 걸 전제로 하고 있으니까요. 자, 이거 꼭 좀 질문을 드리고 네. 싶었어요. 이선엽 이사님 하면 사실 태조 이방원, 네. 근데 뭐 태양광, 조선, 뭐 2차 전지, 방산, 원자력 뭐 이걸로 해서 굉장히 좀 유행어를 만들어 주셨잖아요. 네. 예. 히트는 작년에 태조 많이 이방원 됐죠. 난리 났죠. 예. 정확하게 맞춰주셨던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이번 이제 올해 2월달 이후에 이 증시의 이 유행도 또 왠지 좀 저희에게 팁을 좀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사실 말이 나올 수가 있을까요? 올해는 어떤 말보다도 제가 볼 때는 저 안에서 또 키워드가 역시 제가 볼 때는 건질 것들이 좀 되게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네. 결국 이제 올해 어떤 산업을 좋게 보느냐 이거하고도 연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턴어라운드 되는 산업들이 많죠. 일단 2차 전지는 제가 굳이 얘기할 필요도 없이 신고가죠 지금. 그렇죠. 엄청나게 난리 뿜고 났죠. 있으니까. 네네. 그건 이제 뭐 지난해부터 지금까지도 제가 볼 때 뭐 굳이 뭐 얘기할 필요도 없을 것 같고 조선업종들 같은 경우는 올해 턴어라운드가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생각보다 수주도 적고 그 다음에 마진도 적을 줄 알았는데 오, 생각보다. 실제 기업들이 얘기하기는 네. 선별해서 수출을 받겠다. 그리고 올해 흑자 전환할 수 있다라고 해서 몇몇 기업들이 저희들이 예상을 뛰어넘는 그런 어떤 그
가이던스라고 보통 그러죠. 네. 향후 전망을 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 오늘 사실 강한 것도 그와 연관이 된다라고 보여지는데 의외로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게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오늘은 이 말을 드리고 싶었어요. 네네. 올해는 많은 분들이 지금 경제만 놓고 보고 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인플레이션만 놓고 보고 있지만 올해는 우리 시장에서는 한국 시장을 한 단계 레벨업 시킬 수 있는 재료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습니다. 자, 최근에 듣고 있는 단어 중에서 네. 행동주의 펀드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나요? 그렇죠. 액티브 예, 펀드라고. 맞습니다. 하죠. 예, 예. 이런 행동주의 펀드들이 일반 은행이라든가 아니면 최근 SM도 그렇고 주주가치 제고를 해도 뭔가를 많이 요구를 하죠. 니네 뭐 배당도 많이 해라, 자자주 사서 그거 소각해라 이런 얘기들 하죠. 근데 잘 보시면 최근에 현대차, 기아차도 자사주를 사서 소각을 해요. 주식 숫자가 줄어들면 기업 가치가 확 오르거든요. 우리나라 금융, 은행들 같은 경우 현재 우리가 하는 배당을 더 많이 늘리겠다. 또 여러 가지 주주환원 정책들을 발표하고 있어요. 또 우리가 MSCI 선진국 지수에 들어가기 위해서 뭐 외환 시장을 뭐 조금 더 뭐 새벽 2시까지 한다든가 여러 가지 정책들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증시가 그동안 저평가 받았던 요인들이 많이 사라지게 돼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전체적인 같은 이득을 가지고 우리가 선진국 대비해서 한 30% 정도 저평가돼 있거든요. 그러면 30%를 다 찾지는 않는다고 보더라도 최소한 15%에서 20% 정도는 이 요인만 가지고도 이런 기업들이 많이 늘어났을 경우 지수가 레벨업 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기업들의 변화도 중요한데 이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 주주를 위한 어떤 정책도 많이 변화되고 있구나. 전 이 점도 되게 중요하다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말씀은 종합해 보면 그동안 뭐 애플이나 이런 곳에서 뭐 자사주를 사가지고 소각을 매일 그 한다든가. 부러웠었잖아요. 그렇죠. 뭐 배당금을 많이 준다든가. 그다음에 뭐 이번 SM에서도 봐왔다시피 주주들의 말에 귀를 맞습니다. 기울이고 이런 일들이 우리나라 시장에도 굉장히 자리 잡는다면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없어질 것이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예,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바쁘신데 나오셔서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